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저녁에 찾아뵙는 순서입니다. 전민주당 대변인 이경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상이 좀 화사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블루요, 파랑색. 아, 네, 선거처럼. 조기 대선 이제 아, 시작이 그러네. 나도 이 바꿔 입어야겠다. 까만색이 뭐야? 나도 파란색으로.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 좀 파란색을 계속 이제 대선 끝날 때까지 한 2달간은 그렇게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그냥 승리를 위한 제 개인적인 뭐 그런 그냥 표현 이런 겁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이제부터 일부러 옷을 좀 그래야 되나? 네. 나도 그럼 바지는 요걸로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저도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에가 블루가 파란색, 아니면 블루? 밑에 블루 뭐 청바지라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난 제가 시각적으로. 총선 때 일부러 선거 투표장 갈 때 일부러 아래 위로 거의 파란색을 맞춰 입고 갔어요. 위아래 파란색은 좀 촌스럽지 않나요? 많이 촌스럽죠. 좀 쪽팔렸죠. 그래도 꿋꿋이 갔습니다. 실은 저도 이게 위아래 파란색으로 한 벌 정장이에요. 아. 근데 도저히 그거는 조금 그렇게 나겠네요. 예. 못 입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꿋꿋이 입고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TV조선에서 방송을 할 때 그때 이제 시청률이 가장 1위 했던 그 방송 그 시간대 그때는 꾸역꾸역 위아래 파란색으로 맞춰서 자주 입고 갔습니다. 예. 네. 그때 제가 이제 탈 때 막 청바지에다가 위에 저기 파란색 후드티를 입고 파란색 후드티. 예. 아, 네네. 그리고 그 위에 그보다 조금 짙은 점퍼, 파란색 아. 점퍼를 입고 해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네네. 그리고 운동화도 파란색으로. 아니 민주당에서는 이런 분을 왜 이제 영입을 안 하는지 참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주로 전투적이라 싸움터에 가 있어서 그래서 너무 그래요. 전투적이어서 네, 그러시나요? 주로 싸움터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이렇게 훌륭하니까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또.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대한민국이 이제 민간 국가 그러니까 예. 네,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y list 이제 들어간다고 했는데 오늘 15일이 네, 시효가 됐습니다. 오늘까지 네, 발효. 딱 오늘이 발효가 된 겁니다. 오늘까지 뭔가 협상을 잘 해가지고 저 리스트 발효 전에 빠져나오겠다 뭐 네, 그런 네, 얘기를 네. 그러니까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외교부라든지 거기 대변인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부와 그러니까 국장급 대한민국 국장급 실무회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래서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4월 15일 날 발효가 된다라고 그때 나왔었는데 그냥 변함없이 이변 아니, 없이 그냥 됐습니다. 한덕수 트럼프하고 통화했다며. 트럼프랑 통화했는데 뭐 대선 나오는 얘기만 하고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통화도 좀 했죠. 30분 가까이 했었죠.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오늘 좀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대선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했다는 게 진짜 궁금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 약점 잡은 거나요, 사실은. 이렇게 돼버리면 한덕수 약점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협상이라든지 대화에서 우위에 서겠다라는 심리적 우위에 서겠다는 그런 트럼프의 전략이다. 트럼프의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한덕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는 거야? 이라이. 실실거리면서 CNN 인터뷰나 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민간 국가가 이제 이제 발효가 딱 됐고 해제가 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많이 어려워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에너지 부분에서 민간 국가가 된 게 81년이었던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81년에 민간 국가가 됐다가 언제 해제가 되냐면 93년에 해제가 됩니다. 12년 이후에요? 13년 81년, 93년, 12년이죠. 12년. 네. 그렇게 됐어요. 오. 그 정도,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그때가 81년이면 언제냐면은 이제 박정희 때 그 핵 개발을 하려다가 이제 그렇죠. 들키고 네네. 그 전두환 때 미사일 개발을 하다가 취소하고 네. 그 무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해제가 되는데 한참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그나마 우리한테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지난 1월 달에도 이 방송을 했었고 많은 언론에서 나왔지만 간단하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민간 국가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정이 완전히 확정이 된 거고, 그러니까 한국 과학 분야에는 어떤 악영향이 있고, 그러면 반도체나 그러니까 산업별 영향으로는 이제 저는 반도체하고 원자력 방위산업 이런 쪽으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그 연구자, 한국 출신 미국에서 하는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미국 연구소를 한국에서 이제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이미 언론에도 나왔겠지만 45일 전에 관련 자료들을 다 미국에 제출을 하고 그것도 별도의 승인을 요청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반대로 미국 에너지부에서 뭐 한국에 한국에 이제 관련 연구 분야로 한국에 오게 되면은요 보안 절차가 또 상당히 철저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고 서로 안 가는 걸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립연구소의 한 연구자가 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목적이든 출장이든 한국의 뭐 학회라든지 이런 데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미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등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걸 못 가져간다는 네, 얘기. 네, USB 가져갈 때도 아마 네. 다 검토를 받아야 되고 네. 잘못 가져갔다가 걸리면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터뷰에서 노트북이 아니고 컴퓨터 등이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USB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냥 한국에서 개최가 되는 그런 학회에는 아니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해서 미국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많은 정보들이 있는 연구자들이 올 수가 없다. 못 참여가 간다는 아예 얘기네요. 안 된다. 가지 마라, 오지 마라. 이렇게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한덕수가 트럼프랑 말 잘 했다면서요. 얘기 잘 됐다며. 얘기 잘 됐다며. 뭐 너 대선 출마 아니야. 뭐 이 정도. 뭐 그런데 민간 국가가 됐다면 얘기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얘기 잘 된 척 했다는 건데 결국에 한덕수 지만 좋았네. 지만 좋고 한국의 국익은 날려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한덕수는 권한 대행이고 그냥 본인 장사만 한 거다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장사하는 김에 상대방을 푹 띄운 거 아니야. 푹 띄우니까 붕 떠가지고 그래 이랬다가 주머니 털리는 것도 몰랐다. 아이 무능한 놈. 근데 이제 저는 또 그 반도체 영역을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재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게 지금 미국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미국이 주도한 첨단 뭐 반도체 R&D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컨소시엄 같은 거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언론에서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에너지부잖아요. 네네. 원자력 발전소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과 방위산업하고도 연관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 애초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민간 국가가 되는 순간에 원전 수출 꿈 깨 이 얘기거든요. 네. 이걸 우리나라 언론 그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원전 수출을 문재인 정부에서 망친 것처럼 얘기하는데 원전 수출 망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민간 국가 때문에. 근데 어느 언론도 이걸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금방 떠오를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 이거는 말 그대로 침묵에 갈아들인 거죠. 이제 이거 사실 이게 윤석열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윤석열이 핵무장하는 바람에 그렇죠. 나경원이 계속 핵무장하고 드럼통 들어가는 바람에 꼬라지가 난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이 23년도 1월 달에 이런 얘기 했었죠. 전술핵 핵배치 이런 얘기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23년도 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인 거죠. 아니, 올 1월 달인 거죠. 올 1월 달에 네 이렇게 우리가 영어만 생각나네요. 갑자기 센서티브 앤 아더스. 네, 그러니까 민간 국가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지금 됐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원자력도 얘기를 해주셨고 방위산업 분야도 이제 밀접한 그 미국으로부터 되게 긴밀한 그런 정보들이 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첨단 무기 기술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전 받아서 개발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네. 뭐 차세대 전투기라든지, 네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보고 배치 3
장보고 3 배치 3 사업이 있어요. 어, 장보고 사업이라는 장보고? 것은 네. 우리나라 잠수함 사업을 말하고요. 네네. 잠수함 사업 장보고 1, 2, 3가 있고 3가 되면 4,000톤급 이상의 큰 잠수함이 됩니다. 근데 네. 배치 1, 2, 3가 있는데 1, 2, 3가 되면은 6,000톤급이 돼요. 근데 6,000톤급이 되면은 디젤로 못 움직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렇죠. 원자력이 필요한데 어, 그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력 그 발전기는 국산이 없어요. 미국으로부터 사오든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기술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민간 국가가 되면 이거 안 돼요. 큰일 나요. 이제 다 망했어. 윤석열 때문에 다 망한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다음 정부에 너무나도 큰 과제만 남겨두고 진짜 이렇게 무참하게 그러면서 지는 지지자들한테 승리하고 돌아왔다. 미친놈. 3년이나 5년이나 뭐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아, 여기에 나경원은 핵무장 하겠다고 또 설쳤더라고요. 나경원 진짜. 제정신 아니까 윤석열한테 오더를 받고 대선 서울시장 출마하려다 갑자기 이제 그 선회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대선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 1월 달에 대한민국 전술핵 배치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핵 보유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언론에서 이미 나왔겠지만 이 발언 이후에 한국의 핵무장론을 계속 미국에서 주시해 왔다라는 것을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내가 미국이라도 얼마나 이 자식들 진짜 핵무장 하려고 그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근데 아니 그러니까 할 거면은 저기 치밀하게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떠버리다가 말로 그러니까요. 떠버리다가 다 망쳐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점 타격 얘기할 때도 뭐 마찬가지였었죠. 원점 타격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뭐 선제 타격, 원점 타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허풍만 떨다가 이렇게 엉망으로 됐습니다. 군대도 안 가본 사람이 근처도 안 가본 부동시. 사람이 당구는 상당히 잘 치지만 부동시.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주변에 군대 간 사람이 누가 있어?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도 안 갔지, 자식도 없지, 조카는 갔나 모르겠네. 나경원도 마찬가지죠. 나경원 아들 군대 아직 안 갔을걸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군대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인 김재호 판사는 군대를 갔다 왔나 모르겠네. 알아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웃겨 죽겠다니까. 나 제일 웃겼던 게 그 나경원 경례하는 사진 나온 거 보고 그래요? 배꼽을 쥐고 웃었어요. 경량 이상한가요? 아이씨, 이게 뭐. 정말 짜증나. 하지를 말든가. 그 정도였어요. 정말. 진짜. 아니면 아니,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아예 그냥 나 서툴러요라고 사진을 찍든가. 그러면 차라리 그냥 서투릅니다 하겠는데 엄청 진지하게 하고 있으니까 대선 후보잖아요. 진짜 이러면은 온 군인들이 더 열받아요. 안 그래도 요즘 군인들 지금 열받은 판에 진짜. 자, 근데 민간 국가 관련해 가지고 국장급 실무 협의 진행 중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국장급 실무회 진행 중이라고는 얘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는 둥. 그런데 그거 다 어떻게 된 거야? 그 긍정적인 신호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 1월 달에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냥 국장급 실무회의라는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재인 상태니까 그냥 국장급 실무회의를 한다라고 외교부에서 어쩔 수 없이 대변인이 그냥 기자들한테 답변한 정도. 그냥 이 정도였던 것 탄핵당할까 봐 같습니다. 일부러 지금 장난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탄핵당할까 봐요? 아니 뭐 한덕수가 탄핵을 당하든 외교부 장관이 탄핵당하든 네네네. 조태열 장관 이 양반도 지금 내란 국무회의에 참여했다라 가지고 지금 그렇죠.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특히 미국으로부터 전화 안 받아가지고 네. 예 완전히 작살나 있는 사람인데 탄핵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안 당하려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뻥을 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이미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민간 국가가 지정이 된 사안이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직에서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 국장급 실무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좀 문제 해결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겠다라는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원인이 윤석열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이게 사실 바이든이 치고 나간 거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바이든이 이거를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해놓고 갔는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도 이게 이변이 없이 그대로 된 거죠. 네.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무슨 지렛대로 쓰려고 할 테니까. 네. 문제는 이게 앞으로 여파가 상당히 오래 갈 거고 또 창피하더라니까요. 민간 국가가 사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이 민간 국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리비아, 네. 시리아, 쿠바, 음. 수단, 심지어 북한. 네, 테러리스트 국가들을 좀 한번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예. 네. 시리가 지금 갑자기인데. 시리아 했는데. 네, 시리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장 기자님의 그 핸드폰 시리가 지금 대답을. 시리아하고를 진짜 순간 되게 당황해서 갑자기 방송 중에 갑자기 핸드폰에서 막 소리가 나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네 시리가 시리아를 몰라. 아니 왜 그래 또. 시리아 진짜. 네. 아무튼 이렇게 테러리스트 국가들이 이제 민간 국가로 되어 있는데 이 민간 국가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이번에 네. 쿠바, 수단, 북한 여기하고 같은 리비아, 시리아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미국하고 사이가 좀 안 좋지만 이 나라를 불량 국가로 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리비아, 쿠바, 수단, 북한 좀 그러네. 그러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과학 분야에서 이제 R&D 예산도 많이 삭감해서 그런 연구자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대전에서 연구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박사까지 마쳤는데 정말 진짜 그 한 분야의 박사까지 마친 사람들이 300에서 400 정도밖에 못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런데 그 연구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급여, 그러니까 이번에 R&D 예산이 그들의 급여가 보통 이제 80% 정도라고 돼 있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다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실은 언론에서 많이 조명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중국으로 가든가 뭐 요즘에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베트남으로 가기도 하고 네. 중국보다 베트남이 더 선호된다는 얘기까지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보다는 이제 저희가 좀 경계되는 것은 중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걱정스럽죠. 이건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열받는데. 네,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R&D 예산을 너무 확 깎아버려가지고 근데 그래서 제가 또 열받는 게 네. 아니 트럼프랑 통화를 성공적으로 했다며 왜 성공적으로 했다며 아이고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게 뭐 잠시 뭐 실수한 게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된 것이지. 그러니까 정보를 유출해서 그런 거라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이게 뭐 네. 다른 뭐 테러 지원국 문제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다라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핵무장 발언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그때 당시 그렇게 계속 했었고 이거는 그 연구원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이런 문제를 좀 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교부의 계속 주장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주장이었죠. 네, 이거 외교부의 공식 주장이고 그런데 좀 다른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보니까 네. 미 에너지부. 에너지부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미 에너지부가 홈페이지에 딱 명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다른 언론에서 그 홈페이지가 제가 찾지 못해갖고 근데 텍스트만 우선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라고 있냐면은 미 에너지부가 국가안보나 테러국 지원 또는 핵 비확산 문제와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미 에너지부가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지역 불안정.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정치가 혼란스럽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핵과 관련된 기술은 항상 테러 단체에 들어가고 항상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데 네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면은 이 핵기술이 테러 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정치적 불안정도 민간 국가 지정의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문제까지 다 짚었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텍스트로 그냥 아예 명시하면서 남겨놨거든요, 홈페이지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도. 한덕수도 알고 있으면 본인이 트럼프와 직접 전화할 정도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사가 되지 않아도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한덕수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만 서로 주고받고 이걸 또 언론에다가 뿌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 대선 나가려고 네,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없고요. 트럼프한테 네 의견 어때? 나 나가려고 하는데 라고 물어본 꼴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아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너 나간다면서 이거 질문 하나 하고 본인의 알속을 다 챙겨간 겁니다. 그쵸. 트럼프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네. 인물인데 그리고- 문제는 국무총리까지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놈이 자기 대선을 가지고 나라 국익을 팔아먹었다는 게 더 열받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한덕수는 이거는 좀 또 딴 얘기인데 CNN 인터뷰 영어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마치 대선 후보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했잖아요. 근데 전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간 대선 후보인 것처럼 그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덕수가 한 건 하나입니다. 영어. 아이씨. 달랑 하나 영어예요. 근데 CNN 영어 인터뷰도 잘하는 인터뷰가 아닙니다. 예전에 반기문 총장하고 좀 달라요. 그분의 그 문장,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은데 그분의 문장력이랑 어휘 선택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파라는 기준이 있어요. 국제 영어에서 영어의 이제 단계가 어느 정도 레벨이냐, 6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A1, A2가 우리 대한민국의 중학생 3학년 정도의 레벨이거든요. 근데 한덕수의 영어 레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파 A1에서 A2 정도,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되게 잘해가면서 한 거라 참 저는 한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게 국내용이에요. 국내용 인터뷰였어요. 저는 딱 보는 순간에 왜 옛날에 반기문 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그 발음이 이렇게 뛰어나신 분은 아니나. 근데 문장력이나 어휘 선택이 어휘라는 게 네. 정말 깜짝 그럼요. 저런 어휘를 쓰는구나. 그럼요. 네. 저 어휘를 쓰는구나 싶은 그런 네,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한덕순 보면서 쟤 뭐야?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왜 우리나라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하면서 어눌하게 하는데 엄청 되게 뻐개면서 하는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국무총리라는 자가 한다라는 게 실은 이게 국내용이구나. 그러니까요. 정작 본인이 정말로 대통령,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을 때는 대통령 권한처럼 지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민간국가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대통령 권한대로 그렇게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참 한심한 노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한덕수 얼굴을 보고 엄지손가락 닮았다. 딱 똑같습니다. 네, 똑같더라고요. 그냥 일단 그 정도입니다. 예. 저보고 목 없다고 그랬는데 목 없기는 그 양반이 더 확실하게 목이더라고요. 목 얘기를 또 하세요. 예, 지난주에 맺힌 게 좀 있어가지고. 네. 네. 아니 그리고 지금 관련돼서도 지금 민간국가 지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발의가 됐는데 지정에 대해서 군비통제협회 킴볼 사무총장 이거 로이터에서 인터뷰한 부분이 있어요. 그 밑에 부분에 있는 건데 핵 확산 위험이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국의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 나경원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도발적인 발언들이 핵 확산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미국의 그 에너지부가 신중하게 한국의 명단에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나라도 그러겠어요. 대통령부터 여당 주요 인사들이 입만 열면 핵무장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누구 도지 찍고 넘어가야 되냐면 홍준표 대표적인 핵무장론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지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지금도 몰라. 이래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도 얘기하고 새 있잖아요. 정부가 들어서면 다 이재명 탓이라 그럴 걸. 그들은 뻔하죠.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새 정부가 들었으면 이거 다 민간 국가 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랬을 거예요. 장 지질 일 없을 것 같아요. 아이. 맞아요, 맞습니다. 아우 열받아 진짜. 근데 이제 한국이 이렇게 밑에도 이제 그 사람의 킴브 사무총장의 발언을 보면은 민간 국가로 지정이 이제 됐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승인을 못 받는다. 그렇죠. 못 이게 받을 제일 가능성이 중요한 크다. 문제예요. 이게 네, 제일 이거 커요.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당장 우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우리로서는 네.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뭐 도산 안창호 장보고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장보고 사업의 세 번째 프로젝트가 안창호 프로젝트예요. 그것도- 예, 그게 이제 잠수함 네. 중에서 제일 큰 거. 네네. 그게 안창호 배치 1, 2, 3가 있는데 배치 1, 2, 3가 이제 핵 잠수함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작은 디젤 잠수함으로 시작하나 나중에 되면 이거는 원자로를 가지고 올 준비를 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민간 국가 되면 이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참 이게 원자력 잠수함이 있으면 동해는 평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저기 그 군사 분야 이렇게 밀떡들은 대충 다 아는 네, 얘기지만 원자력 잠수함이 그 동해에 한 두세 척만 있으면 네. 그 주변은 외국 군함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은 우리나라 뭐 외국 군함이라면 일본이겠죠. 뭐 일본 왔다 갔다 러시아, 있고, 러시아도 중국 있고. 못 들어와요. 게임 끝.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외국의 그 군용기도 들어오기 어렵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네. 동해 상공을 막 떠다니잖아요. 네. 그걸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핵 잠수함 안에는 미사일 발사대, 수직 발사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공대 함대국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살 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이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 관련돼서 민간 국가 지정 이것만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여러 분야에서 너무나 대한민국을 망쳐놨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만 열면 안보 하는데 안보를 제일 밑바닥부터 흔든 게 윤석열입니다. 내가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여기서 수도 여기도 수도. 아니 근데 킴버 사무총장도 지적한 게 뭐냐면 바이든 정부에서 지정을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뒤집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뒤집지 않고 이거 그대로 시행이 됐다. 이거는 그 동안에 한국에서 이거 외교가 부족했던 점 전략적으로 그런 점을 좀 비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무능하네. 한덕수라는 사람은 무능하네요. 윤석열의 이름 벌리고 한덕수가 차기 대선 후보로 스스로를 띄우고 있고 국민의힘 뭐 54명인가요? 의원들이 뭐 이렇게 띄우고 있지만 무능하다. 무능의 그 자체네요. 네. 하기사 뭐 윤석열이 찝은 사람인데 어딜 가겠습니까? 참나. 이 깊은 빡침이 진짜 이거 깊은 빡침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뭘 잘났다고 국회는 또 안 나갔어요.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게 본인이 무슨 뭐 다른 일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일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4월 임시국회는 이미 대정부 질문은 예전부터 일정이 원래 되어 하는 있었던 거예요. 예, 거였어요. 원래 4월에 네. 꼭 하는 거예요. 4월, 10월인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네네. 그런데 갑자기 일정이 있어서 내가 설마 뭐 이렇게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장은 헌법 62조 2항을 들으면서요. 국회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는 출석 답변해야 한다. 근데 이것을 위배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들이 뭐 법 어긴 것이 한두 번입니까? 탄핵 사유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것도 탄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놈은 탄핵이 답이에요. 저도 거기에는 정말로 깊이 공감을 합니다. 얘는 왜 전두광 할때나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고 말 안 듣는 애한테는 호수가 약이라 그러잖아요. 호수요? 네, 호수로 때려야 된대잖아. 그 윤석열이 맞았던 그 호수요? 네. 호수로 때려야 된다고 하는데 딱 그 말에 맞는 사람이 한덕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잘 하지도 못하는 게 참나.
오라는 데는 안 오고 지금 대통령 놀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외교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그건 안중에도 없이 본인만 대통령 놀이 하고 있으니까 참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꼴값을 떨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속으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누구는 한덕수가 라바 닮았다고. 근데 네, 아니, 라바. 외모평은 이제 가능하면 안 네. 하려고 하는데요. 라바도 목이 없어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외모평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저는 외모평이 있으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김건희 씨 옛날에. 마이클 잭슨 있잖아요. 그때 막 댓글이 많이 남긴 게 이경 성형 이경하면 연관 검색어 성형 이경이 성형이래요? 저 성형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거 진짜 얘기하고 전 시술도 안 받았어요. 자꾸 시술은 좀 받고 오신 건 아니고요. 시술 받을 돈이 없어요. 아니 시술 제가 싼 곳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기 압구정. 아무튼 저 연관 검색에 성형이 떴다고 엊그저께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한덕수 엄지손가락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가족들하고 이런 얘기가 오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얘기가 나오는데. 좀 저는 억울하더라고요. 네. 성형 부작용 이렇게 뜨는데 아닙니다. 네. 성형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거는 근데 부작용이 생기는 얼굴은 분명히 아니에요. 가까이서 보면은 성형까지는 모르겠다고 하면 모르지. 내가 안 봤잖아. 아무튼 네.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경 주름이 있어요. 진짜 목 얘기했다고 또 주름 얘기를 하시네. 예. 막 이상하신 성형하면 이렇게 주름이 안 생긴대요. 그래요? 예, 자연스러운 주름이 안 생긴대요. 그래요? 아니 왜 저기 김건희 여기 턱주름 보셨잖아요. 그렇게 생기지. 네, 그런 거 없더라는 얘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외모 얘기는 라바 얘기나 엄지손가락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우리 잠시 좀 쉬었다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